네, 그럼 이제 회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스플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스플라인들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 스플라인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비주얼 스플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보시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스플라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플라인은 매개 변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하 행렬과 기저 행렬, 그리고 혼합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의 개념을 살펴보죠.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몇 개의 제어 자료, 점이겠죠.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자료로 해서 그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 있죠.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제 도형을 보면 선 종류에 보면 이런 곡선이 좀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올려볼게요. 예, 도형 메뉴에 선 종류의 이런 곡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찍으면 잠깐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이거든요. 찍으면 이렇게 이 점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스플라인은 뭐 꼭 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기초로 해서 그 근처에 가는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몇 개의 점만 가지고도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지죠. 이게 굉장히 그래픽 때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 편집이라는, 그리기 메뉴 보면 점 편집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요, 이 스플라인을 이루고 있는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옮기면 어떤 식으로 곡선이 또 바뀌게 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플라인 중에서도 카디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스플라인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유용한 그리기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응용이 있냐면 그 폰트에서도 이 스플라인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폰트는 아웃라인 폰트와 비트맵 폰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 폰트는 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폰트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빗맵 폰트는 그야말로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빗맵 폰트의 예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보시면 이제 크게 되어 있지만 이 하나의 큰 사각형이 하나의 점입니다. 이걸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이 빗맵 폰트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폰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 크기에 상관없습니다만 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 폰트는요, 이렇게 몇 개의 그게 있으면요, 제어점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스플라인으로서 폰트를 그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를 그리면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모양이 계단 현상이 지지를 않죠. 부드러운 아주 예쁜 폰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윈도우즈에서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폰트가 아웃라인 폰트죠. 트루타입 폰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웃라인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스플라인이 쓰이고, 아까 봤듯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도구 봤듯이 그래픽 도구에 어떤 프리드로잉 툴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3차원 그래픽에서의 스플라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차원에서의 스플라인이지만 하나의 차원을 추가하면 3차원 스플라인이 되거든요. 밑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3차원 도형을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폴리곤,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어떤 3차원 도형의 표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곡선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요. 이렇게 다각형을 표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스프라인, 3차원 스프라인을 하는 것이죠. 요렇게 이쪽 넘어가는 것, 이쪽에 대해서 3차원 스프라인을 해주면 요 밑에 있는 회색의 부드러운 곡면처럼 부드러운 곡면이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복잡한 곡면으로 되어 있는 3차원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제 폴리곤 메쉬, 이제 폴리곤의 격자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스플라인으로 렌더링해서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플라인은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스플라인의 어원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제도를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면을 그린 것이죠. 도면을 보면 제도를 하는 그 도구 중에서 보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철자가 있습니다. 철자가 있는데 이 부드러운 철자거든요. 잘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내 마음대로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이렇게 휘어놓고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자를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 역할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플라인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스플라인은 매개 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함수라는 것은 파라메트릭 펑션, 말 그대로 어떤 파라메타가 있는 펑션인데요. 그 매개 변수 함수를 보기 전에 함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함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함수는 explicit 펑션이고요. 음함수, implicit 펑션, 그리고 매개 변수 함수, 파라메트릭 펑션이 있는데, 양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함수 형태입니다. 이것은 y는 fx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 이런 형태의 함수는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있을 수 있는 이런 함수죠. 그래서 x축 y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양함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 그림은 양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x 값에 지금 봐도 벌써 3개의 점이 대응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y가 x에 대응되는 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y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매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함수는 뭐냐면 fxy는 0 이렇게 표현이 된 식을 말합니다. 밑에 얘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매개변수 함수는 또 새로운 제3의 변수를 둬서 이것을 t라고 하면 x는 ft, y는 gt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내면 매개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양함수 원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를 나타내봤습니다. 양함수를 나타낼 때는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이제 위쪽 부분에 원이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아래쪽 부분에 원이 되죠. 그래서 양함수는 이제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두 개의 y값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두 개를 쪼개야 됩니다. 이게 원의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음함수의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r제곱이라는 원의 정의대로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fxy는 어떤 0 뭐 이런 식의 음함수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y를 구할 때는 x제곱을 넘기고 루트를 취한 것이 바로 양함수의 형태죠. 매개변수 함수는 뭐냐면 새로운 변수를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는 이렇게 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이 세타가 바로 매개변수가 되고요. 어떤 f 세타, 이거는 g 세타 이런 형태의 매개변수가 됩니다. 이럴 때 매개변수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원일 경우에는 세타는 0부터 2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아시죠? 반지름 r에 대해서 이 x 값은 이 값은 r 코사인 세타 되고 이 값은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함수가 원의 매개변수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스플라인은 왜 이제 이것을 따지냐면 스플라인은 왜 매개변수 함수 쓰느냐.
뭐라 할까요? 어떤 매기변수 t에 대해서 매기변수 함수는 차후를 낮게 덜 복잡한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양함수의 치명적인 단점인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을 대응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곡선도 스프라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나타내야 된다면 스프라인이 좀 불완전하겠죠. 이렇게 임의의 모양도 매기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매기변수 함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죠? 그럼 먼저 이제 스프라인이 어떤 기본적인 수학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기하 행렬과 기재 행렬을 보게 될 텐데요. 스프라인은 주로 이 밑에 전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프라인은 주로 어떤 뭡니까? x는 ft, 그다음에 y는 gt, 이런 매기변수 함수를 씁니다. 매기변수 함수를 쓰고, 그다음에 이 t를 매기변수 쓰는데 스프라인에서는 이 t를 0부터 1 사이에 값으로 둡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값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라인은 일반적으로 3차 곡선으로 모델을 합니다. 이렇게 제어점이 있으면 이것을 지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아도 되죠. 이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곡선 형태가 돼야 되죠. 뭐 2차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3차 곡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프라인에서는 가장 표현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 3차 곡선을 가지고 스프라인을 합니다. 보통 이제 스프라인이 4개의 제일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제일점으로 구할 수 있는 곡선은 3차 곡선이 되죠. 그래서 보통 3차 곡선을 모델을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행렬의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qt, 스프라인은 qt를 나타내면 이것은 xt, x라는 함수와 y라는 함수, xt, yt 두 개의 행렬로 나타내지겠죠. 그죠? 이건 x좌표, 이건 y좌표니까요. 그러면 둘 다 3차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xt는 ast 삼성, bst 제곱, cst, ds 이런 a, b, c, d 4개의 개수로 이루어진 3차식이 되고, yt는 ayt 삼성, byt 제곱, cyt, dy 이렇게 3차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와 요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고, 요렇게와 요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쪽을 코에피션트 행렬에서 c, 요쪽을 t가 있는 행렬이라고 해서 ct라고 놓으면 c 곱하기 t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C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는 4개의 점이라고 가정하면 4개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정보와 기하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하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C, T는 뭐 매기변수니까요. 이 C를 어떤 G 곱하기 M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G가 주어진 자료, 그죠? 주어진 자료 4개의 점이면 4개의 점, 2개의 점과 기울기 2개면 뭐 그렇게 4개의 정보, 어쨌든 4개의 정보를 나타내는 기하적인 행렬로 G를 정의하고요. 그러면 이 G와 곱해서 C가 되는 이 M을 기저행렬이라고, 베이시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기저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C는 GM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주어진 점이 4개라 그러면 이 G가 점 4쌍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2x4, 2x4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M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나타내고, 2x4가 되고, 이쪽이 2x4가 되고, 이쪽 4x5가 곱하려면 이쪽이 뭐가 돼야 됩니까? 4x4가 되겠죠. 그렇죠? 이쪽은 4 곱하기 1이고, 이쪽을 2 곱하기 4니까 이것과도 곱할 수 있고 이것과도 곱할 수 있으려면 4x4 행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4x 4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요 행렬을 기저 행렬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기저 행렬과 기하 행렬의 역할은 실제 스프라인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혼합함수가 뭐냐면 이 뭐죠? 요 부분 있죠. 요것을 행렬 고셈을 하면 4개의 3차식이 얻어지죠. 이게 상수라고 보면요. 요 변수니까 4개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4개의 3차식이 얻어집니다. 이 4개의 3차식을 혼합함수, 즉 블렌딩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t를 나타내 보면요. xt는 이렇게 4개 곱한 게 아니라 이것도 곱하겠죠. 이것도 곱해서 g1x까지 곱해서 나타내면 mm1t 삼성 이런 식으로 g1x 이 행렬을 이제 푼 것입니다. 모습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xt는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yt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공통적이죠. 이 부분이 아래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함수를 블렌딩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렌딩 펑션 첫 번째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두 번째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세 번째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딩 펑션의 특징이 뭐냐면 0부터 1까지인 t에 대해서 혼합함수의 합은 이제 이 항상 1이라는 것은 베지어 스프라인의 얘기입니다. 뭐 다른 스프라인이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유의하시고요. 베지어 스프라인, 허미 스프라인에서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함수 하면 1이 되고요. 어떤 0부터 2 사이 어떤 t에 대해서도 대입을 하면 다 이제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베지어 스프라인의 예인데요. 베지어 스프라인의 혼합함수 예입니다. 보시면 뭐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 좀 어렵겠죠. 어쨌든 이 혼합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스프라인의 어떤 제어점에 대해서 가정치를 준 평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 그러니까 베지어 스프라인 같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이 제어점으로 가중치를 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첫 점인데 첫 점에 대해서는 1이 되죠. 이 값이. 그래서 여기가 딱 붙게 됩니다. 첫 점과 끝점은. 근데 둘째 점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완전히 다 붙지는 않고 이 값이 한 0.5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완전히 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각 점에 대해서 이 블렌딩 펑션에 의한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려지는 곡선이 바로 스프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어서 허미 스프라인과 베지어 스프라인 두 가지를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